진치고 있지는 않는데 갑자기 사고수로 치고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토끼띠요. 다른 사람들은 대기적인 상문이 들어와요. 알고 있는 상문, 나이가 드셨거나 이미 젊은데 병이 들었거나. 근데 토끼띠는 우리 집에 죽을 사람 없어 이러거든요. 아니죠. 토끼띠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네. 2026년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상문이 들어오는 분들 이렇게 좀 호명을 좀 해주시면 대수대명을 하든 홍수막이를 하든 어떻게든 우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좀 대비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저는 이제 보니까 상문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진흙이 생진흙이 올만 하는 거 진흙이만 봐두는 게 5개가 돼요. 근데 12월이잖아요. 여명의 날짜가 한두 달 남은 사람들 진흙이를 접수받았다고 벌써. 네. 그러니까는 지방으로 가서 할게 또 여기서 하고 뭐 이렇게. 어차피 생진흙이는 굿당에서 해야 되고. 근데 보면은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요즘에 가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이 우리 말이 제자들 말이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암이 걸려서 말기 그냥 죽는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내 제자랑 대학병원에 갔다 딱 나오면서 저희 엄마가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당연히 잘 호상이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제자한테 야 갑자기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우리 집안에 또 이판사판 누가 하나 죽는데 이게 뭔 말이야. 우리 형제가 누가 죽는데 그래서 형제가 죽는다고 내가 얼른 받아봤어요. 우리 오빠는 아니겠지. 우리 오빠가 하나잖아요. 다 딸이고 오빠 하나에 딸만 9이야. 그래서 저희 오빠만 이제 내가 오빠는 아니겠지. 오빠는 아니면서 오빠는 아닐 것 같은데 이왕이면 내 위해야 될 텐데 밑에면 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제자가 선생님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몰라. 누가 하나 죽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말았어. 근데 아니까 다를까 저녁에 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 언니 우리 신랑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왜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냐? 내가 물었더니 맞아. 왜 이제 전화했어? 난 누가 죽을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이 씨가 안 가고 성이 다르라서 난 차라리 나은데 너한테는 미안하다. 못 살 것 같아. 희망 없어. 그랬더니 진짜 희망 없어 보이니? 그래서 가봐. 다 번졌어. 근데 하복부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막 이게 참 희한해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답답한지 몰라도 암이 터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암이 터졌다는 얘기? 그죠? 나는 그 동생이면 제부잖아요. 별로 통화 안 하니까 그 무당 행위한다면 기분 나쁘니까 절대 이랬다 저랬다 말 안 해요. 집에 가면 뭐 해라기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야,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 큰일 났다. 했더니 암이 터졌대, 암이. 그래갖고 대학병원도 못 가고 중간병원에서 새벽에 긴급 수술을 했대. 그래서 10cm만 잘라냈대. 다 번져갖고. 근데 중요한 건 서울서도 다 손들고 다. 근데 희귀병인 거야. 암이 너무 번졌지만 잡을 수 없는 암이야. 그쵸? 근데 지금 12월 17일 날 조혈모 그 있잖아요. 그 피 걸르는 그 마지막 희망 그거 하나예요. 아들이 피를 빼줘서 피를 다 걸러내는 거야. 그쵸? 그거밖에 희망이 없는데 그것도 수술하다가 50대 50. 50%는 죽어. 50%는 살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 하다가 죽겠다.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라도 피 안 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아빠니까 하긴 한다. 근데 가슴이 아파. 근데 그 사람이 그런데요. 자기가 모든 게 후회된다. 뭐든 먹고 살라고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도 직급이 좀 높아. 자격증을 10년 동안 다 땄대요. 노후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 잠도 5시간 이상 안 잤대. 자격증이랑 자격증 다 땄대. 근데 하나도 못 써먹잖아. 정년퇴직 한지 이제 1년도 안 됐어. 그렇지 않아요? 가는 사람만 불쌍해. 근데 그런데요.
죽은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하니까 막 동생한테 밖에를 나가자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막 이렇게 땅 같은 걸 본대. 내가 조혈모 수술해가지고 살면 여기다 전원주택 져갖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 못 사는 거. 가슴이 아프대. 근데 동생도 살리고 싶대. 불쌍해서. 너무 젊잖아. 이제 62세야. 근데 엄청 건강했던 사람이야. 막 운동이랑 운동 다 하고 막 먹는 것도 잘 먹고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일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얘는 살리고 싶어서 대수대명 치면 안 되겠나, 뭘 하면 안 되겠나, 살리고 싶다. 나는 애 아빠라는 걸 떠나서 자기랑 동반자니까 너무 죽기 싫어하니까 막 전원주택 짓고 싶다. 그러니까 가슴이 미어진대. 자기 하는 말이 살리고 싶대. 집을 팔아서라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가슴 아프대요. 왜냐면 몰래 빠져나간대. 요양원에서 어디 가나 궁금해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암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몰래 막 한대요. 그리고 또 그런 산삼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살려고. 너무 젊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목숨이라는 게 소중해. 근데 너무 반듯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무슨 그런 병이 걸려. 살면서 죄도 안 졌는데. 그쵸? 그거는 그 사람 사주팔자예요. 그쵸?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대수대명하고 안 돼. 너무 늦었다고. 그것도 대수대명은 상문 들어오고 예측을 했을 때 대수대명해야 먹히는 거지. 이미 판 다 깨지면 1억을 준다도 못해. 못 살리는데 왜 해? 그렇잖아요. 그건 사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 동생도 살려보고 싶어서 어디다 또 일도 해봤대요. 나한테 한 게 아니, 나는 못하게 하니까 나는 못하게 하죠. 해봤자 희박해, 미안해, 손대지 마.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줘 하는데 애가 안 해주니까 다른 데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나 해서 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했으면 내가 할 걸 잘못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담하지 마라.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씩 너 건강에 그래서 대수대명해. 그러면 사실 미리 닥칠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내가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기적 같은 거는 잘 안 일어나요. 0.1%를 보면 돼요, 기적. 그러면 자, 이 사람도 젊어 무슨 수술을 하는데 50%는 하다가 사망하는 거야. 50%는 살고. 근데 실질적으로 50%도 못 산대요. 한 30% 산대요. 근데 살아도 이 합병증이나 뭘 그러면은 수명만 2, 3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포기할 사람 하는데 죽어도 포기 못 하겠다면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률이 거의 조금 있다고 봐요. 조금.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런 거를 토대로 자, 2026년에 상문 들어온 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년에는 사실 토끼띠, 토끼띠, 뱀띠, 뱀띠, 예, 그 다음에 언숭이띠가 나이별로 틀려요. 언숭이띠가 상문이 조금 이렇게 징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띠 중에 징치고 있지는 않는데 갑자기 사고수로 치고 들어가는 띠가 있어요. 어떤 띠예요? 토끼띠요. 다른 사람들은 대기적인 상문이 들어와요. 알고 있는 상문. 나이가 드셨거나 이미 젊은데 병이 들었거나. 근데 토끼띠는 우리 집에 죽을 사람 없어 이러거든요. 아니죠. 토끼띠는 자 30대 내가 30대인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정묘생분들 예, 25년에 39. 예. 그러니까 9대에다가 정유생 토끼띠에다가 토끼가 또 절명이잖아요. 근데 30대는 30대에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엄마가 토끼면 자식이 30대 그러니까 상문이 들어오되 자식이 30대 아들이 사고수가 들어온다. 지가 들어오든 내가 엄마인데 내가 3대야 엄마가 지가 3대도 될 수도 있고 누가 3대이든 본인이 갈 수 있고 엄마의 3대로 또 자식 좀 사고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얘기고 이런 말은 기분 나쁠까봐 내가 말 안 해야 돼. 근데 나는 받는 대로 할게. 조심해야지. 내가 정말 30대인 토끼띠 39岁 자식 있는 사람은 항상 운전 조심하라고 하시고 그쵸? 그리고 항상 모든 거를 여행 갈라 장기적 여행 간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누가 여행 갈 때 사고 날 줄 알았냐고 그쵸?
배 사고 비행기 사고 다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부하지 마. 그럼 사람들은 막 지가 원하는 답이 안 나면 짜증내. 왜 그래야 되는데. 어리석어. 그쵸? 저는 그런 점도 봤잖아. 세월호 사고도. 왜냐면 아들이 공부를 무지 잘하는데 나더러 어디 대학을 가겠냐. 그래서 내가 이 아이는 벽이 짧다 했더니 보살님! 내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 대학 갈 것 같냐고요. 그래서 아니 전 잘 모르겠다고. 다른 말 안 든다. 3명을 봤어요. 세월호 사건은. 제가 안산에 있었잖아요. 아. 제가 안산 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분 나빠하는 거야. 야 가자 그러면서 야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는데 어디 대학 갈 거니까 물어봤더니 저 보살님이 애기 보살이라 그런지 뭐 이상한 소리만 해. 얘 단명수라게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뭐라 한다는 거야. 막 나가갖고 줄이 막 쫙 서 있는데 갖고 3명 와가지고 3명 다 봤어. 근데 난 모르겠어. 근데 애기 죽었으니까 나는 할 말 없고 그리고 내가 법당 있는데 바로 앞에가 그 세월호 사건 애기들 다 있었잖아요 거기. 예. 근데 사람 일은 자기 애기가 장학생이든 뭐든 그거 뭔 상관이야? 사주팔자가 실컷 의사 만들어 놨는데 내일 응? 애국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친구 아들은 공부 엄청 잘해 똑똑하고 애국 잠깐 여행 갔어. 근데 거기 갖고 뭐요? 수상스키? 그거 타다가 발 날아가 버렸어 아예. 발이 잘라졌다고 허벅지까지. 그래가지고 저 애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이송해 왔거든. 지금도 장애야 살긴 했어. 장담하지 말라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주면 감사합니다고 우리 집이 어떤가 잘하고 항상 조심조심. 누가 안 챙겨줘 누가. 그쵸? 그럼 사람이 아니 저 아줌마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서 저렇게 멋지게 성공하고 돈도 잘 버는데 왜 운전 조심하라고 사고 조심하래. 왜? 우리 앞집에 시골 앞집에. 그쵸? 나한테 생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가 술 취해갖고 회식하고 술 취해갖고 그 횡단보도에서 너무 앞에 가 있는 거야. 거기서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를 기분 나쁘게 보지 말고 나한테 그런 얘기라도 해줘서 고맙다. 조심해서 피해가 인간이 노력하면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끼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띠는 자기들 토끼띠는 괜찮아. 어쨌든 지가 당한 건 아닌데 내 자식이나 실제로 토끼띠 30대 애들은 항상 운전 조심하고 날개 달아놨다고 좋아하지 마. 날개가 하나 부러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상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만큼 꼭 죽는다기보다 그만큼 좋지 않다. 사고수가 있다.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